안녕하세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평생을 국밥집을 운영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한 박순자의 이야기입니다. 자식을 위한 무한한 사랑과 희생,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되찾아가는 여정을 통해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감동과 깊은 울림을 전해드립니다. 지금부터 할머니의 국밥집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그날따라 국물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유난히 서리처럼 하얗게 느껴졌다. 박순자는 국자로 천천히 국밥을 휘저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소고기 건더기가 국물 위로 떠오르고 다시 가라앉기를 반복했다. 매일 같이 보던 풍경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게 느껴졌다. 창밖으로 비치는 늦가을 햇살이 가게 바닥에 희미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가게 앞 평상에서 담배를 피우던 남편 정철수가 그녀의 표정을 알아챘는지 조용히 물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고. 순자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저 도훈이 어릴 적 생각이 난다고 답했다. 남편은 더 묻지 않고 담배 연기만 천천히 내뿜었다. 긴 세월을 함께한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많은 말들이 필요하지 않았다. 순자는 다시 주방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침 장사가 끝난 가게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슴푸레 보였다. 국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 나가는 단골 손님의 뒷모습에서 문득 세월의 흐름을 느꼈다. 도훈이가 태어났을 때도 이 국밥집은 지금처럼 늘 분주했다. 젖먹이 아들을 등에 업고 손님들 상을 나르며 하루하루를 버텨냈던 그 시절이 떠올랐다. 그때는 비록 힘들었지만 가슴 속에 희망이 가득했다. 남편과 함께 국밥집을 일구며 두 아들을 키워내는 과정에서 온 힘을 쏟았고 그것만으로도 삶의 의미가 충분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자주 찾아오는 이 허전함은 무엇일까? 순자는 국자를 내려놓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몇 년 전 도훈이가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잘 될 거라 믿었다. 아들의 새 출발을 위해 순자 부부는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었다. 오랜 세월 모아둔 돈을 털어 신혼집을 마련해주고 혼수며 결혼식 비용까지 손수 챙겼다. 자식이 잘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 부모로서 가장 큰 행복이라 굳게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기대는 서서히 산산이 부서져 갔다. 결혼 후 도훈과 작은 며느리 서윤정은 점점 더 멀어져 갔다. 명절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거나 잠깐 들렀다가도 바쁘다는 말만 남기고 서둘러 떠나버렸다. 처음에는 신혼이니 바쁜 게 당연하다 여겼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며느리에게서 먼저 오는 연락은 없었다. 순자가 안부를 물어도 답장은 몇 시간, 때로는 며칠이 지나서야 돌아왔다. 어머니, 네, 잘 지내요. 어머니, 나중에 한번 찾아뵐게요. 그 나중에라는 말은 늘 약속처럼 들렸지만 그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 순자는 서운함을 사귀며 그저 아들 내외의 바쁜 삶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다. 며느리였다. 임신했다는 소식이었다. 그 순간 가슴속 응어리가 스르르 녹아내리는 듯했다. 정말 축하한다는 말을 연신 되풀이하며 순자는 오랜만에 진심 어린 기쁨을 느꼈다. 윤정은 친정이 멀어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순자는 기꺼이 며느리를 챙기기 시작했다. 시장에 들러 몸에 좋은 과일을 사다 주고 입덧에 도움이 된다는 음식들을 정성껏 만들어 가져다 주었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며느리도 차츰 순자의 정성을 받아들이는 듯했다. 출산 후에도 순자의 정성은 이어졌다. 좋은 산후조리원을 미리 예약해주고
생활비와 용돈까지 챙겨주었다. 이제야 며느리와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란 작은 희망이 싹 텄다.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다. 윤정의 육아휴직이 끝나갈 무렵 도훈 부부는 조심스럽게 부탁을 해왔다. 직장에 복귀해야 하니 손녀를 대신 봐달라는 것이었다. 망설임이 컸다. 이 나이에 아이를 돌본다는 것도, 여전히 국밥집을 운영하며 손녀까지 돌봐야 한다는 것도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그러나 아들과 며느리의 간절한 표정을 외면할 수 없었다. 순자는 결국 동의했다. 단 1년만 아이가 어린이집에 갈 수 있을 때까지만 봐주겠다고 약속했다. 며느리는 기뻐하며 고마움을 표했다. 그렇게 순자는 매일 아침 남편과 함께 국밥집 문을 열고 점심 장사 전까지 손녀를 돌보기 위해 아들네 집으로 향하는 일상이 시작되었다. 처음 몇 주간은 행복했다. 사랑스러운 손녀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고, 작은 손을 잡고 동네를 산책하는 시간은 순자에게 새로운 활력이 되었다. 그러나 며느리의 태도가 점점 변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은 청소도 부탁한다며 빗자루를 건넸다. 순간 멈칫했지만 마음을 다독였다. 젊은 부부가 맞벌이하니 도와주는 것도 당연하다고 여겼다.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쓸고 아이 옷까지 개어두었다. 하지만 일은 점점 늘어만 갔다. 손빨래를 부탁하고 저녁 준비를 묻는 며느리의 태도에서 순자는 문득 자신이 손녀를 돌보는 할머니가 아니라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가정부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 가장 서운했던 순간은 따로 있었다. 그날 허리가 너무 아파 병원에 다녀와야 했다. 전화로 며느리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자 며느리의 목소리에서는 걱정이나 배려 대신 불만만 묻어났다. 최대한 빨리 다녀오라는 말에서 순자는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 처음으로 의문을 품게 되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순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과연 자신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랜 세월 자식을 위해 살아온 자신의 삶이 문득 낯설게 느껴졌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어둠 속에서 홀로 빛나는 모습이 자신과 닮아 있는 듯했다. 국밥이 끓는 소리가 주방을 가득 채웠다. 박순자는 그 익숙한 소리에 천천히 눈을 감았다. 깊은 국물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그녀의 얼굴을 감싸 안았다. 따스한 수증기 속에서 오래된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지금보다 훨씬 젊었던 희망과 열정으로 가득했던 자신의 모습이 물안개처럼 피어올랐다. 40년 전 28배 나이의 순자는 남편과 함께 작은 국밥집을 열었다. 처음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다. 동네 골목 끝에 자리 잡은 작은 가게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생활을 간신히 유지할 수 있을 정도였다. 매일 새벽 4시면 눈을 비비며 일어나 육수를 고아야 했다. 손님이 끊이지 않는 점심 장사 때는 허리가 휘도록 서 있어야 했지만 그 시간들이 결코 고통스럽지만은 않았다. 남편 정철수와 함께였기 때문이었다. 힘든 하루가 끝나고 나면 둘은 나란히 앉아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나눠 먹곤 했다. 서로에게 건네는 오늘도 수고했어 라는 한마디가 온종일의 피로를 씻어주는 위로가 되었다. 그렇게 사랑과 정성으로 국밥집을 지키며 두 아들을 키워냈다. 첫째 김도윤이 태어났을 때는 정신없이 바빴다. 국밥을 휘젓다가도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면 쏜살같이 뛰어갔다. 젖병을 물리고 다시 가게로 돌아와 손님을 맞이하는 일상이 이어졌다. 그렇게 도윤이는 국밥집 아들로 씩씩하게 자라났다. 학교에 갈 무렵이면 주방으로 들어와 엄마가 끓인 국밥을 먹고 가겠다며 조르곤 했다.
맛있게 끓였다고 칭찬할 때면 순자의 가슴은 뿌듯함으로 부풀어 올랐고 온몸의 피로가 싹 가시는 듯 했다. 국밥집이 조금씩 자리를 잡고 형편이 나아지자 둘째를 가졌다. 도훈이 태어났을 때 순자의 바람은 단 하나였다. 두 아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기만을 간절히 바랐다. 꿈에 그리던 대로 도훈이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는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며칠 동안 손님들에게 자랑하며 국밥을 내어주면서도 아들이 장학금을 탔다는 이야기를 빼놓지 않았다. 하지만 세상살이가 늘 순탄할 수는 없는 법이었다. 첫째 도윤이 대학을 졸업할 즈음 국밥집은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다. 인근의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들어서면서 손님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게다가 남편 정철수의 건강도 점점 나빠져 병원비까지 감당해야 했다. 결국 도윤이 결혼할 무렵에는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다. 형편이 여의치 않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다고 미안해하자 도윤은 오히려 덤덤하게 웃으며 괜찮다고 말했다. 둘이 알아서 잘 살 수 있다는 그 말이 고맙고도 안쓰러웠다. 하지만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다. 그런데 몇 년 뒤 뜻밖의 변화가 찾아왔다. 국밥 한 그릇에 쏟는 순자의 정성과 손맛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것이다. 꾸준히 가게를 찾는 단골들이 늘어났고 지역 방송에도 소개되면서 국밥집은 하루 종일 북적이게 되었다. 당연히 매출도 크게 올랐다. 그 즈음 둘째 도훈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순간 순자의 가슴은 뭉클했다. 첫째에게 해주지 못했던 것들이 늘 마음에 걸렸는데 이제는 형편이 나아진 만큼 둘째에게라도 부모의 도리를 다하고 싶었다. 노후 자금까지 아낌없이 쥐어짜내어 신혼집을 마련해주고 혼수와 결혼 준비를 모두 챙겨주겠다고 약속했다. 도훈은 놀란 표정으로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지만 순자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할 거라고 아들을 안심시켰다. 그때만 해도 이 선택이 훗날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알지 못했다. 결혼 후 도훈과 윤정은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명절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고 연락마저 드물어졌다. 처음에는 신혼이라 바쁘겠거니 이해하려 했지만 시간이 흘러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며느리의 말끝마다 붙는 나중에 한번 찾아뵐게요 라는 약속은 번번이 지켜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다.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이었다. 그 순간 순자의 가슴 속에 쌓여있던 응어리가 스르르 녹아내리는 듯했다. 축하의 말을 건네며 처음으로 진심 어린 기쁨을 느꼈다. 둘째 내도 곧 첫 아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다. 윤정의 친정이 멀리 있어 자주 오가기 힘든 상황임을 알게 된 순자는 며느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했다. 결국 직접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시장에서 몸에 좋은 과일을 사다 주고 입덧에 도움되는 음식들을 정성스레 준비해 가져다 주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며느리도 차츰 순자의 정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출산 후에도 순자의 손길은 이어졌다. 좋은 산후조리원을 예약해주고 생활비와 용돈까지 꼼꼼히 챙겼다. 며느리에게 부담 갖지 말고 쓰라며 건넨 돈 봉투에 윤정은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다. 그 모습에서 순자는 이제야 며느리와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겠다는 작은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다. 윤정의 육아휴직이 끝나갈 무렵 아들 부부는 조심스럽게 부탁을 해왔다. 직장에 복귀해야 하니 손녀를 대신 봐달라는 것이었다. 순자는 한참을 망설였다.
이 나이에 어린아이를 돌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게다가 국밥집도 여전히 운영해야 했다. 그러나 아들과 며느리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결국 딱 1년 아이가 어린이집에 갈 수 있을 때까지만 돌봐주기로 약속했다. 그 말에 윤정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고마워했다. 그렇게 순자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다. 매일 아침 남편과 함께 국밥집 문을 열고 점심 장사 전까지 손녀를 돌보기 위해 아들네 집으로 향했다. 처음 몇 주간은 정말 행복했다. 사랑스러운 손녀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고 작은 손을 잡고 동네를 산책하는 시간은 순자에게 새로운 기쁨이 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며느리의 태도가 점점 변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윤정은 순자에게 청소도 부탁한다며 빗자루를 건넸다. 순간 멈칫했지만 애써 마음을 다독였다. 젊은 부부가 맞벌이하니 도와주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집안일도 함께 챙기기 시작했다.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쓸고 아이 옷까지 개어두었다. 하지만 일은 점점 늘어만 갔다. 손빨래를 부탁하고 저녁 준비를 묻는 며느리의 태도에서 순자는 문득 자신이 손녀를 돌보는 할머니가 아니라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식모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그 모든 감정을 사귀며 묵묵히 도왔다. 그날 밤 국밥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조용히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자신이 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어둠 속에서 가끔 지나가는 불빛들처럼 그녀의 마음 속에도 수많은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박순자는 천천히 허리를 펴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하루 종일 손녀를 돌보며 쉴 틈 없이 움직인 탓에 다리는 뻐근했고 허리는 욱신거렸다.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는 동안 그녀의 피로함도 점점 짙어져 갔다. 거실 소파에 늘어져 있던 작은 며느리 서윤정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설거지를 왜 안 하냐는 물음이었다. 눈조차 마주치지 않은 채 툭 던지듯 내뱉은 말에 순자는 순간 멈칫했다. 식탁 위에는 저녁 식사를 마친 접시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아직 정리할 시간이 없었다. 손녀가 보채며 때를 쓰는 바람에 아이를 달래느라 겨우 잠들게 한참이었다. 조금만 쉬었다가 하겠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윤정의 입에서 헛웃음이 터져 나왔다.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그 정도도 못하냐는 말이었다. 직장 다니느라 피곤한 자신들과 달리 어머니는 편하게 있었다는 듯한 말투였다.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정말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다고 생각하는 걸까? 아침 일찍부터 손녀의 밥을 챙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장난감을 정리하고 빨래를 개고 바닥을 닦았다. 점심을 먹이고 낮잠을 재우며 틈틈이 집안일까지 했다. 하루 종일 뛰어다니느라 숨 돌릴 시간조차 없었는데 하지만 윤정의 입에서는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냐는 말만 나왔다. 순자는 입술을 꼭 깨물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테지만 오늘은 몸이 너무 아팠다.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아서 허리가 아프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그러자 윤정은 피식 웃으며 휴대폰만 만지작거렸다.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방 맞으면 다 낫는다는 무심한 대답이 돌아왔다. 순자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다. 이건 그냥 서운한 정도를 넘어선 말이었다. 윤정은 대수롭지 않게 내일부터는 좀 더 신경 써달라고 집도 깔끔하게 정리하라고 덧붙였다. 아이를 보는 것도 힘들지만 집이 너무 지저분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말이었다.
춘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들을 꾹꾹 삼켰다. 그날 밤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몸이 무겁고 밤새 허리가 쑤시고 아파서 잠을 설쳤다. 결국 아침이 밝자마자 병원에 가기로 결심했다. 손녀를 재우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다녀오겠다고, 손녀는 그들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돌아온 것은 한숨 섞인 대답뿐이었다. 최대한 빨리 다녀오라는 말투에는 걱정도 배려도 없었다. 오직 불만만 가득했다. 춘자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다. 병원에서 허리 치료를 받고 돌아왔을 때 집 안 상태는 더 엉망이었다. 거실에는 쓰레기가 가득했고 부엌에는 설거지거리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소파에 앉아 있던 윤정은 눈길도 주지 않고 점심을 차려달라고 요구했다. 배가 고프다는 말이었다. 그 순간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춘자는 주방에서 걸어 나와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단호한 목소리가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손녀도 봐주고 집안일까지 도와주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이게 무슨 행동이냐고 물었다. 춘자가 날카롭게 말하자 윤정은 짜증스럽게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렇게 안 봤는데 은근 속물이라는 말이 돌아왔다. 마치 자식들에게 돈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말투였다. 춘자는 숨이 턱 막혔다. 눈앞이 아찔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자신이 도와주는 것에 대해 고맙다는 말 한 번 없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화가 난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윤정은 코웃음을 치며 손을 내저었다. 다른 할머니들은 손주를 못 봐줘서 안달인데 그것 가지고 힘들다고 하면 어떠냐는 말이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제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이 굳게 자리 잡았다. 그녀는 차분하게 숨을 내쉬며 단호하게 선언했다. 이제 손녀를 더 이상 보지 않겠다고, 그들이 알아서 하라고. 윤정이 순간 당황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춘자는 자신의 몸이 다 망가져가면서 왜 이렇게 고생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윤정은 어이없다는 듯 얼굴을 찡그리며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냐고 되물었다. 어차피 자식은 결혼하면 남이니 앞으로 그냥 남처럼 지내자는 말까지 덧붙였다. 그 순간 순자는 머릿속에서 무언가 뚝 하고 끊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윤정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남이니까 계산도 칼같이 해야겠다고 말했다. 윤정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다. 춘자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누가 남에게 집을 사주고 혼수를 챙겨주고 생활비까지 보태주냐고. 가족이니까 해준 것이라고. 윤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은 듯했다. 말 실수를 했다며 변명하려 했지만 순자는 싸늘하게 웃으며 말을 잘랐다. 남인이 그동안 해준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반납하라고 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김도훈이 집으로 들어왔다. 분위기가 이상하다며 울고 있는 윤정과 단단한 표정의 어머니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춘자는 조용히 아들을 바라보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내에게 직접 들으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런 미련도 남기지 않은 채 그녀는 아들네 집을 떠났다. 뒤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당혹스러운 목소리도 며느리의 흐느끼는 소리도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지 못했다. 가을 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스쳤다. 하지만 그 차가움보다 더 날카롭게 가슴을 파고드는 것은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회의였다. 춘자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했다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느꼈다. 병원에서 받은 진통제의 효과가 서서히 사라지며 허리는 다시 아파오기 시작했지만 마음속 무거운 짐은 조금 가벼워진 듯했다. 저녁 어스름이 내릴 무렵 박순자는 천천히 국밥집 문을 닫았다. 오늘따라 유난히 온몸이 무거웠다. 쇠사슬을 끌고 가는 듯한 피로감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하지만 몸의 피곤함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마음속에 드리워진 무게였다. 그 무게는 결심의 무게였고 오랜 인내의 끝자락에서 맞이한 결단의 무게였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다. 정말 이대로 끝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끊임없이 그녀를 괴롭혔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 불빛 아래서 순자는 자신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다. 그동안 작은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신혼집도 마련해주고 혼수도 정성껏 챙겨주고 생활비까지 아낌없이 보태주었다.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까지 털어 자식의 새 출발을 돕고자 했던 그 마음은 순수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자식은 결혼하면 남이에요 라는 말로 돌아오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순자의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다. 내가 먼저 남이라고 했으니 이제 나도 남처럼 대해야겠다는 생각이 굳게 자리 잡았다. 그녀는 단단히 마음을 먹고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며칠 전 도움을 청했던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다. 소화기 너머로 변호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떤 상담이 필요한지 묻는 질문에 순자는 잠시 망설였다. 작은 아들 내외에게 해준 신혼집, 혼수, 생활비를 모두 돌려받고 싶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가족 간의 소송은 감정적으로 힘들 수 있다고 조심스레 경고했다. 그래도 확고한지 물었다. 순자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동안 윤정에게 당했던 수많은 말과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그 정도도 못하냐는 말, 손빨래를 요구하는 말, 배가 고프다며 점심을 차려달라는 말들. 그리고 마지막 가장 가슴을 찔렀던 그 말. 자식은 결혼하면 남이라는 말이었다. 남처럼 계산해야겠다는 결심을 확고히 밝히자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증빙 자료나 계좌, 이체 내역 같은 것이 있는지 물었다. 다행히 순자는 모든 것을 꼼꼼히 보관해 두었다. 집을 마련해 줄 때의 계약서도 혼수와 생활비를 보낸 내역도 모두 있었다. 변호사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내고 반응을 본 후 소송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순자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의지가 그녀의 눈빛에서 번쩍였다. 며칠 뒤 김도훈과 서윤정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날아온 내용 증명을 받았다. 윤정이 편지를 뜯을 때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문장을 읽을수록 그녀의 얼굴은 점점 일그러졌다. 혼수 및 생활비 반환 청구 소송에 피소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윤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파에 주저앉았다. 시어머니가 자신들에게 소송을 건다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듯했다. 김도훈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엄마가 정말 행동으로 옮길 줄은 몰랐다는 말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윤정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하지만 이내 이를 악물며 분노를 표출했다.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쓰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을 모두 돌려달라는 것은 너무하다고 생각했다. 김도훈은 난감한 표정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며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비쳤다. 그동안 어머니가 해준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온 것은 아닌지 되묻는 말이었다.
그 말에 윤정은 격분했다. 이 상황에서 남편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처음부터 시어머니에게 너무 잘해줄 필요가 없다고 했다며 아이를 봐주는 것도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는 것도 모두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모든 것을 돌려달라는 요구의 시어머니를 속물이라고 비난했다. 도훈이 그만하라고 말했지만 윤정은 멈추지 않았다. 제대로 된 남편이라면 어머니에게 당장 가서 소송을 취소해달라고 해야 한다고, 아니면 변호사를 구해서 이를 막아야 한다고 소리쳤다. 하지만 도훈은 법적으로도 어머니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윤정은 소파를 내리치며 분노를 터뜨렸다. 직장 다니면서도 힘들게 아이까지 키우는데 이런 일로 등을 돌린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그녀는 거친 숨을 내쉬며 다시 한번 문서를 읽었다. 신혼집 및 생활비 반환 청구 소송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조정에 응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이었다. 설마 집까지 가져가겠다는 것이냐는 윤정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며칠 후 박순자는 단단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아들 도훈과 며느리 윤정이 이미 와 있었다. 윤정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피로의 흔적이 역력했다. 판사가 조정안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원고 측인 박순자와 피고 측인 김도훈, 서윤정이 상호 합의하에 신혼집을 원고 명의로 이전하고 혼수 및 생활비의 60%를 반환하는 것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이었다. 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의 뜻을 표했다. 반면 윤정은 억울한 듯 눈을 치켜떴다. 말도 안 된다며 그럼 어디서 살아야 하느냐고 항변했다. 판사는 윤정을 조용히 바라보며 덧붙였다. 원고 측에서 피고 측이 당장 집을 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거주를 허용하기로 했으며 생활비 반환도 매달 일정 금액으로 분할 상환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래도 너무하다며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럴 수 있느냐는 윤정의 말에 순자는 그제야 조용히 입을 열었다. 윤정이 했던 말을 상기시켰다. 자식은 결혼하면 남이라고 했던 바로 그 말이었다. 윤정이 입을 다물었다. 순자는 이제 와서 왜 울고불고 하느냐며 남이면 남처럼 살아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어머니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 말을 끝으로 조정은 마무리되었다. 순자는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법정을 나섰다. 오랜 세월 자신의 어깨를 짓눌러온 무게가 조금은 덜어진 듯했다. 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따스한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 순간 오랜만에 그녀의 입가에 따스한 미소가 번졌다. 국밥집 창가에 앉아 박순자는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평생을 국밥을 끓이며 보냈지만 이제는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줄 아는 시간이 찾아왔다. 창밖으로는 스산한 가을바람이 불어 낙엽들이 춤을 추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다. 그 무엇도 그녀의 내면의 고요함을 흔들 수 없는 듯했다. 이제야 끝이 났구나 하는 생각이 그녀의 가슴에 잔잔한 여운을 남겼다. 손끝으로 커피잔을 매만지며 그녀는 지난 몇 달간의 시간을 천천히 되돌아보았다. 법원 조정 이후 신혼집은 예정대로 순자의 명의로 변경되었다. 윤정과 도훈은 일정 기간 거주를 허락받았지만 그 집이 더 이상 그들의 것이 아니라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처음에는 아들 도훈이 몇 번이고 전화를 걸어왔다. 잘못했으니 다시 예전처럼 잘 지내자는 말이었다. 하지만 순자는 그저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상처받은 마음이
그리 쉽게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윤정 역시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결국에는 눈물로 매달리기 시작했다. 자신이 잠시 미쳤었다며 용서를 구하는 말이 이어졌다. 그럼에도 순자는 단호했다. 윤정에게 당시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자식은 결혼하면 남이라고 했으니 이제 남처럼 지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말을 끝으로 순자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오랜 시간 자신을 짓눌러왔던 의무감과 부담으로부터 마침내 자유로워진 듯했다. 몇 달이 지난 후 순자는 남편 정철수와 함께 오랜 고민 끝에 국밥집을 정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제 자신들도 좀 쉬면서 살자는 제안이었다. 평생을 부엌에서 보낸 그녀에게 이것은 큰 결단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삶을 찾아갈 시간이었다. 남편도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동의했다. 이제 그들이 행복할 차례라는 말과 함께 그렇게 부부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조용한 마을로 이사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국밥을 준비하던 분주한 시간은 사라지고 여유롭게 아침 햇살을 맞으며 산책을 하는 평화로운 생활이 찾아왔다.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갖게 된 그녀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책도 읽고 동네 노인회관에서 다양한 취미 활동도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다. 바로 사랑하는 손녀였다. 아무리 윤정과 도훈이 미워도 그 어린 손녀만큼은 늘 보고 싶었다. 작은 손을 잡고 동네를 산책하던 그 시간들, 해맑은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지던 그 순간들이 그리웠다. 하지만 순자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다. 그들이 먼저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지 않는 한 먼저 다가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 약속을 자존심이라기보다는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확인했다. 며칠 전 도훈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순자가 잘 지내는지 묻고 손녀가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한다며 한 번만 만나 달라는 내용이었다. 순자의 가슴이 살짝 저릿했다. 어린 손녀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그녀는 아직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아니면 이대로 끝내야 할까?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나무잎이 붉게 물들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마치 그녀가 지나온 삶의 흔적처럼 아름답고도 쓸쓸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언젠가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한다면 그때는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고. 하지만 지금은 아직 그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5개월이 흘렀다. 시간은 많은 것을 변화시켰다. 깊은 고민 끝에 순자는 국밥집을 둘째 아들 내외에게 증여하기로 했다. 그것은 단순한 재산 상속이 아니라 진심 어린 화해의 제스처였다. 지난 시간 동안 도훈과 윤정은 조금씩 변화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부모를 존중하며 살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힘들 때마다 먼저 다가와 안부를 묻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 찾아오는 모습은 순자의 굳은 마음을 조금씩 녹여갔다. 마침내 국밥집 증여를 알리던 날, 도훈과 윤정은 눈시울을 붉히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에 순자의 가슴속에도 오랜만에 따스한 온기가 번졌다. 이제 순자는 더 이상 국밥을 끓이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가끔 아들 내외가 운영하는 국밥집에 들러 조언을 해주곤 했다. 손녀를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도 조금씩 늘어갔다. 상처는 천천히 아물어가고 있었다. 가을에서 겨울로
다시 봄으로 이어지는 계절의 변화처럼 순자의 인생도 새로운 순환을 시작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족의 의미도 새롭게 발견했다. 그것은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닌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관계였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살랑거렸다.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창가에 놓인 화분의 새싹을 바라보았다. 마치 그녀의 새로운 삶처럼 작지만 강인하게 자라나고 있었다. 박순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깊은 감동과 삶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용기,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닌 상호 존중에 기반한 가족 관계의 중요성, 그리고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도 자신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박순자는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했지만 결국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때 단호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존중과 감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처럼 자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진심 어린 존중과 감사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 오디오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